안녕하세요, 이준희 원장입니다. 공부를 대체 왜 해야 되냐,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라 해서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어요. 생각보다 이 사람들은 이 다양한 견해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이게 무조건 법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. 다만 제 입장에서 과연 진짜 공부를 했는 게 이득이 있었나, 벌어먹고 사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좋은 이런 우위를 점할 수 있었나,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겪었던 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생각보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우리 제자 한 명이랑 얘기를 할 때도 이 주제가 나왔었죠.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.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퇴를 하고 요식업을 창업을 해서 생각보다 그 가게 잘 된다는 거예요. 한 달에 600도 가져가고 700도 가져가고, 자기가 대학교만 그냥 다니는 게 실제로 많이 포비아인 되는 거 아니냐, 많이 뒤처지는 거 아니냐, 이런 질문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들은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였습니다. 모든 사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문제가 안 생기진 않거든요. 자영업을 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매출이 떨어졌을 때 실제로 현금 흐름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특정 영역을 벗어나면 정말로 쉽게 도산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죠. 그럴 때 과연 공부를 한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, 아주 단순한 질문들이었어요.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, 중학교 요때 이제 아버지 장사를 도와주면서 깨우쳤던 것 중에 하나가 딱 그 지점이었습니다. 사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꿈돌이셨어요. 그래서 어떤 장사를 하면 항상 그 장사가 대박이 나서 동네에서 최고의 가게가 되고 이런 다양한 장사들을 하셨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장사가 어느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갑자기 확 없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. 생각보다 원재료 값이 예상한 금액보다 너무 올랐거나 많은 인건비들을 현금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그때 매출이 떨어져 버리면 내 돈을 1000만원씩, 2000만원씩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그 가게들을 멀쩡하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을 정말 자주 겪었다는 거예요.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다 공개를 하셨고, 저랑 같이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다는 것이죠. 제가 깨우친 것들은 이 가게가 진짜로 사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서류로 만들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곳에서 1억 원 이상을 진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를 고등학교 때 알게 됐어요. 제가 정말 부족한 실력이지만 사업 계획서를 막 쓰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창업 관련된 강의 같은 걸 쫓아다니면서 대체 스와트 분석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, 4P 분석이라는 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, 그리고 우리 가게가 대체 회사로 크려면 어떤 그림을 얘기해야 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, 창업 동아리, 포럼 이런 데를 노크해 가면서 그 사업 계획서를 써서 그 엄청 심각한 돈이 마르는 위기가 있었는데 극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 경험을 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적이 언제냐면 대학생 때였어요.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창업했던 의료기기 회사가 지금 프랑스에 있으면서도 정말 글로벌하게 잘 성장을 했는데, 그 당시에 대학에서 더 어드밴스드 레벨로 비즈니스에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공부를 했을 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.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고 디테일한 컨텐츠들을 채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잘 이해가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뭘로 바뀌었냐면,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내용들을 채울지가 굉장히 편안해지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비즈니스의 본질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집중을 하더라는 것이죠. 다시 우리 제자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. 만약에 본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가맹점을 여는 데 있어서 5억 원을 든다고 하고 그 5억을 다 내라고 하면 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질문을 했어요.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통합팽창의 시대죠.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를 사더라도 10억짜리 빌딩을 살 때 내 돈 2억 정도만 들어가고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8억 정도의 대출을 정말 손쉽게 받을 수 있는, 실제로 레버리지가 정말 쉽게 일으켜지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낮은 현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어 내가 제안한다면, 예를 들어 돈 5천만 원에 한 4억 원 정도 가치가 되는 프랜차이즈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열 수 있다는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서 빠르게 확장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. 이런 식으로도 이 대학 교육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자에게 설명하기도 했었고요. 또 다른 것들은 뭐였냐면, 대학교에서 저는 문과인데도 미적분 같은 걸 정말로 많이 시키더라고요. 이 미적분 솔직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쓰니? 약간 이런 것들이었어요. 근데도 쓰더라는 겁니다.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현직에 있으면서도 금융 모형 같은 걸 만들 때도 미적분 같은 거 참 많이 쓰기도 했지만요,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할 때도 이런 수리적 사고방식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제가 실제로 퀵 서비스를 여의도에서
마포로 보낸 적 있어요.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.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난 다음에 기사 아저씨한테 전화했어요. 본인이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 모아서 또 자기가 뿌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생각한 게 실제로 이 거리 알고리즘들을 짜보는 거였어요. 이 알고리즘의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서 경로를 가장 빠르게 해서 1시간 안에 모든 짐을 픽업하고 1시간 안에 무조건 발송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다양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서 테스트를 돌리고 팔았던 적도 있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기식으로 해서 특정 영역을 달달달달달 외워서 야 선조가 언제 즉위를 했지? 그럼 뭐 1500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달달달 외우게 하잖아요. 솔직히 그런 공부는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원하지 않아요. 제가 원하는 건 인덱스를 만들라는 겁니다.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개념을 갖다 써야지 이런 인덱싱이 잘 돼 있는 경우라면 빠르게 생각하고 구조적으로 구조화해서 문제를 탈출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수학도 마찬가지죠. 수학을 개념까지는 내가 수학 포기자라고 해도 했으면 좋겠어요. 심화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거는 수학자를 돈 주고 쓰면 됩니다. 이 개념을 쓰는 게 맞나요? 라고 질문할 정도의 실력은 돼서 써먹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좋은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결과까지 낼 수 있는 동료들을 얻는 데 있어서도 생각보다 공부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 얘기를 요약해보면요. 첫 번째는 인덱싱이라는 거야. 공부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개념들을 끌었다 땡겨 쓰는 게 좋겠어. 근데 이런 것들이 인덱싱이 되지 않고 그냥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버리면 이게 망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부라는 것들을 깊게 하는 친구들 치고 그렇게 사악한 친구들이 없어요.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친구가 착하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어찌됐건 어려운 주제들을 끈기 있게 계속해서 해와서 그 다음에 본인이 성과까지 냈던 경험을 최소 한 번 이상은 했던 친구들의 가능성이 높잖아요. 조금 더 진중한 대화들을 했던 기억들이 제 나름대로는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이 공부라는 거 막연하게 어려운 거라고 여기시기보다는 뭔가를 배웠으면 우리 실생활에서 이거랑 좀 연결이 되네 라는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가 재밌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공부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헛갈리거나 또는 나의 진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진짜로 이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캠퍼스 들려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